광활한 태평양, 그 푸른 심장 속에는 수천 개의 작은 섬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거대한 용암섬부터 산호가 만든 작은 고리 모양의 환초까지 이 모든 섬들을 품고 있는 곳, 바로 미크로네시아입니다. 하와이의 거대한 산과 사모아 전사들의 우람한 체격, 그리고 멜라네시아의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부족민들의 모습. 우리는 흔히 태평양 사람들을 떠올릴 때 강인함과 힘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 미크로네시아의 사람들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날렵한 체구. 이들은 왜 같은 태평양의 후예이면서도 다른 몸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퍼시픽 아일랜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미크로네시아의 신비로운 뿌리, 그들의 몸에 담긴 생존의 지혜, 전쟁의 아픈 역사와 현재의 위기, 그리고 또다시 생존의 희망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부 뿌리. 작은 섬에 뿌리 내린 사람들. 약 3,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만과 필리핀 일대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 항해자들. 그들은 별과 바람, 파도의 움직임만을 길잡이 삼아 망망대해를 건너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 도착한 곳 중 한 곳이 바로 미크로네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풍요로운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2,000여 개의 섬들 중 대부분은 농사짓기 어려운 작은 한초였고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죠. 태평양의 다른 민족들이 거대한 산에서 식량을 얻고 풍족한 대지에서 부족을 이루었을 때 미크로네시안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미크로네시안의 체격이 바로 이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낸 생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첫째,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바다 물고기와 코코넛, 그리고 타로 외에는 얻을 것이 많지 않은 환경. 이곳에서 큰 몸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은 생존에 불리한 비효율적인 몸을 선택하지 않았죠. 작고 효율적인 체형은 최소한의 식량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된 결과였습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과 민첩성. 폴리네시안들이 거대한 카누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의 대양을 항해하며 힘과 체력을 키웠다면 미크로네시안들은 작은 섬들 사이를 오가며 민첩함과 순발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좁은 산호초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해안 지형을 탐색하는 데는 날렵한 몸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죠. 셋째, 유전적 진화와 문화적 선택.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수천 년간의 고립과 환경 적응은 유전자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근력 발달보다 지구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힘과 권위보다는 협력과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으니까요. 3부, 삶과 지혜. 바다가 가르쳐준 것들. 체격은 작았지만 그들의 삶과 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미크로네시안들은 바다를 읽고 바람을 느끼는 독창적인 항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별들의 위치를 외우고 파도의 주기를 계산하는 이들의 지식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잦은 태풍과 쓰나미 앞에서는 한 명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함께 돕는 것,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부 종교, 영적인 삶과 문화의 공존. 미크로네시안들은 원래 자연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섬을 지키는 정령들은 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죠. 항해를 떠나기 전에는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고 풍어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와 함께 유럽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미크로네시안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미크로네시아 연방 인구의 약 99%가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키리바시 인구의 약 96%가 기독교인이며 나우루, 팔라우, 마셜 제도와 같은 다른 미크로네시아 국가들도 기독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국가에서 종교는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요 도덕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선거와 같은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서구 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신앙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함께 전통적인 영매나 주술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연을 숭배하는 마음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과 자연 속에 함께 존재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는 외부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이 뿌리를 잊지 않는 미크로네시안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삶에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역사는 외부 세력의 발자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발견된 이후 독일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쳤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이 치열한 전투장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섬들은 폭격과 전투로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슈크 라군 같은 곳은 일본의 진주만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군함이 침몰한 곳으로 현재는 다이빙 명소이자 전쟁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아픈 역사 속에는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남양군도라 불리던 이 지역에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힌 역사이지만 미크로네시아의 땅 속에는 아직도 그들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상처를 겨우 극복해 온 그들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마셜 제도와 같은 낮은 환초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잠기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기후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와 문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안들은 거대한 바다의 힘 앞에서 왜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작은 섬이라는 환경은 그들에게 강인한 육체 대신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신앙이라는 굳건한 삶의 기둥을 선물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외세의 폭력과 자연의 재해를 이겨냈고 이제는 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도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관해야 할까요? 미크로네시아의 존재는 작지만 그들의 삶이 던지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바다의 지혜와 강인한 생명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크로네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다양성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